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도덕 해설 강의를 맡은 김성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회차 해설 강의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의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옳은 일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용어가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할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우린 이런 걸 보통 도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강요는 뭐뭘 하라고 막 등 떠미는 거죠. 본능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자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본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욕망은 뭐 그런 거고요. 자, 1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보시죠.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사용한 도덕 원리 검사 방법. 자, 도덕 원리 검사 방법. 도덕 원리를 검사하는 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원리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 규칙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나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 규칙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덕 원리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새치기란 건 바쁜 일이 있어서예요. 바쁘다고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겠니? 자, 새치기라는 규칙을 어겼죠. 새치기라는 규칙을 어겼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핑계를 대요.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여기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을 갖고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편화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면, 보편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립할 때 우리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화 검사라는 건 그 규칙이, 이 규칙의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선악이 뭐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편화 검사라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보편화 검사, 이렇게 보편화 결과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뭐 정보 원천 검사라든가 사실관계 검사라든가 증거 확인 검사는 도덕 원리 검사 방법들이 다 아닙니다. 도덕 원리 검사 방법들이 아니고,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사실 확인에 가깝지, 도덕 원리 검사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이 된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습관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네, 저도 좀 움찔움찔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 하하하하하, 안 되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자꾸 집에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씻고 연구실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 켜면 나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 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제 서재에서 컴퓨터를 안 켜요. 예. 옛날에는 컴퓨터 갖다 놓고 거기서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두고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독서를 생활한다.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금방 화를 낸다. 화를 많이 내면은 그 화를 많이 내잖아요. 화가 저한테 들어와요. 화를 내서 그게 뭐 풀려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내면 그 화가
자신한테 화살이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 네, 저도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으로 요가라는 걸 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굉장히 좋아요. 하고 나면. 자, 답은 3번 되겠네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우리 정말 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독서 많이 하고. 자, 4번입니다. 다음 인권의 특징에만 체크. 인권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인권이라는 건 일단 인간이 누구려야 하는 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그 사람의 피부색,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종교 등등에 의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차별되면 안 되는 권리예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틀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건 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권이라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고 차별하면 안 되는 권리죠. 기억하십시오. 자, 5번.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점이 뭘까? 바람직한 삶을 설정할 때,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이지?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 좋죠.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옳은 것이야. 옳은 삶을 살아야 돼. 이것도 좋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법을 어겨. 큰일 나죠. 돈 많이 버는다고 법을 어겨도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 마약 팔고 막 이런 사람 천지에 널려 있게 뭐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건 그 피해와 고통이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수 있네요. 고스란히 돌아왔을 때 나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내가 다른 사람 괴롭게 했으면 저도 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갑질을 했다면 그 갑질을 그대로 제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고요. 6번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폭력의 유형. 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동영상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 SNS에 퍼뜨리는 행위. 우린 이런 거를 이제 사이버 폭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사이버상에서 요즘에 이제 애들이 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특히 그 딥페이크인가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포르노그래피 영상에 뭐 내 친구 얼굴을 합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냥 사진 정도의 합성인데 지금은 동영상에다 합성하는 기술이 이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친구들한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뭐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 포르노그래피 영상에다가 합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옳지 않은 행동이죠. 네.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든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신체 폭력이나 약물 폭력 여기도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좀 설명을 자제하도록 할게요. 자, 7번. 도덕 추론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 자, 우리가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도덕의 원리라는 건 도덕을 만드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규칙은 뭐다? 법을 어기는 행동은 옳지 않아. 그리고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동,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건 사실이죠. 팩트잖아. 따라서 법을 어기는 행동은 옳지 않은데 A는 B인데 C는 B예요. 따라서 A는 C인 거죠. 아시겠죠? A는 B고 C는 B인데 그래서 법을 어기는 행동이니까 맞지? 법을 어기는 행동. C는 A군요. 미안합니다. C는 A. 그러니까 따라서
따라서 C는 B가 되는 거죠. A는 B고 C는 A니까 순서대로 하면 B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지. 얘가 없으면은 모르는 거지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지? 옳지 않다? 이걸 도덕 판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 판단이라는 건 그 행동 여기서는 무임승차죠. 여기서는 무임승차인데 그 행동에 선악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합니다. 옳다, 그르다. 그 행동은 옳은 행동,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 여기서는 뭐라고 판단했죠? 옳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도덕 판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요런 문제는 좀 자세한 과정은 우리 교재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로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다음 문제 가시죠. 8번입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일단 슈바이처는 제외죠. 순자도 제외고 그죠? 로크도 제외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딱 나오는 거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그러면 딱 3명이에요. 고대 그리스 하면 소크라테스 우리 교과서상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딱 3명이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딱 3명이라 여기서는 4번 아리스토텔레스죠. 거기서 보시면 행복은 도덕적 행동을 습관했을 때 얻을 수 있다. 요런 얘기, 요렇게 도덕적 행동을 습관한다. 이걸 우리가 중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됐어요. 이건 좀 깊게 가야 되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9번이에요. 친구 사이에서 느끼는 따뜻하고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 여기서 포인트는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정. 효는 부모와 자식 사이고 경로사상은 이제 모르는 어르신들 얘기도 자애는 자 이거는 내가 부모님께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가족이 아닌 다른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친밀감을 자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죠. 10번.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세계시민이 갖춰야 될 도덕적 가치,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인류애가 필요하고 연대의식. 왜냐면 나 혼자서 해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 있죠. 봄철만 되면 오는 황사와 함께 오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이거를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부터 날라오고 몽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어족 자원이 변하는 거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돼요?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평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차별 의식은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니까 차별 의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자, 보시죠. 11번.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양보해야 될 것이고 갈등이 자신만의 이익을 내세우면은 애초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 자기 이익을 내세워서죠. 좀 타협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좀 죽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뭘 해요? 사생활을 침해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랑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 보시죠. 정보통신매체 활용을 위한 덕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보통신 매체 뭐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유튜브 생각해봅시다. 유튜브를 활용함에 있어 일단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나름 세상 많이 알 거 아는 어른인데도 유튜브나 이런 거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미친 듯한 알고리즘의 세계. 어떤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연결된 영상들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계속 나와. 한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들을 정신없이 보고 있으면 이미 한 5시간쯤 지나 있다니까. 진짜 농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보긴 보는데 엔간하면 안 보고 싶어. 너무 무서워. 이거 너무 홀릭해. 아니 다 큰 어른인 저도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저희 꼬맹이 1호기, 2호기 우리 아들들 아들 원투펀치는 오죽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 완전 미쳐서 날뛰는 거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뭐. 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 매체를 활용하면서 존중. 이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매체가 가장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매체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분이 투명 인간인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익명성을 끼고 있으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진짜로 본능적이 됩니다. 본능에 충실해져요. 진짜 이기적이고 본능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고 있으면 착한 짓 하던 사람도 누가 안 보고 있으면 범죄부터 저지르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되게 필요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죠. 해악은 안 됩니다. 남을 막 해코지하는 건 곤란해요. 필요한 덕목이 아니죠. 4번입니다. 자, 13번. 가에 들어갈 인물을 골라보래요. 평화, 비폭력. 비폭력이고 인도 독립 나오면 사실상 간디밖에 없죠. 그죠? 시민불복종도 맞아요. 비폭력에 의한 시민불복종 맞고 평화, 비폭력주의자. 제가 그 문명이라는 게임을 할 때 간디가 참 많이 쳐들어와갖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그 게임하는 유저들끼리는 비폭력이 원래 비폭력이잖아요. 비폭력이라고 폭력을 한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문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태도로 적합한 거.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자, 다문화 사회는 뭐냐면 여러 민족이 섞인 거죠. 여러 민족이 섞였어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종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모였다니까. 바람직한 태도는 그죠? 우리 문화만 고집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차별하겠지. 우리 문화 맞으니까 니네가 왜 오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대표적인 우리 문화만 고집하는 대표적인 태도가 이런 거지. 외국 사람들 보고 아따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말을 해야지 이런 거. 아니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 가면 영어 잘해? 우리도 영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얘가 답이겠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가지면 안 되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제가 요즘에 이제 어쩌지 저찌 하다가 일본 쪽하고 동남아시아 쪽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만나기도 했고 가서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쪽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편견이 뭐냐면 이 나라가 가난하다라는 편견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베트남의 어떤 동네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행 올 정도의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부자예요. 진짜로 그렇더라고. 되게 부자던데?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살던데? 네, 저보다 훨씬 부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친구들을 만났는데 일본 친구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역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 약간 좀 반발심 아닌 반발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 없어. 되게 착해. 그리고 절대적으로 몰라. 우리의 역사 문제와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서 몰라. 안 배웠대. 그래서 와 이게 교육이 이게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차별하면 우리도 차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답은 2번이고요.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미움과 원한을 분출해갖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미움과 원한을 뭐 분출하지 않는 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는 없겠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이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해야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이질성을 강조하면 안 되죠. 이질성을 강조하는 건 남과 북이 이질성이란 건 서로 다름인데 서로 다름을 강조하면 합쳐지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니네나라 이렇게 다른데 합쳐지기 쉬울까 이런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질성을 강조하는 건 안 되고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해야 된다. 네, 안 되죠.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면 위협이잖아요. 위협. 싸우자 이거잖아. 어떤 형태로든 뭐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우리 남한 쪽이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있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다시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북한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우리도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다 죽을 거야 사람들. 그죠? 요즘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다 죽을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 죽을 거거든. 나라 어떻게 다시 발전시켜요? 1960년대, 70년대나 되니까 발전한 거지. 여러분 지금 현재 시대에서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베트남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에티오피아처럼 다시 그 밑바닥에서 원조 몰자 받아서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죠.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 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 네, 안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체제의 한계 때문에 남한하고 북한은 경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사실상 이제 왕조죠. 왕조. 조선 왕조 같은 걱정입니다. 자, 신뢰 형성해야 되고 넘어갈게요. 답은 1번입니다. 신뢰 형성해야죠. 17번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 일단 중재. 서로 이렇게 가운데서 잘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협상해야죠. 방관은 뭐예요? 뭐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회피는 피하는 거고 안 되죠. 기억과 리을 2번이 정답입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8번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래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서술하래요. 인간의 존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해야 돼. 얘는 맞는 말이죠. 무분별한 과학지상주의를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 지향하고 지양하고 구분할 줄 아시죠? 지향은 해야 된다, 하고 싶다라는 뜻이라면 지양은 반대말이죠.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과학 주식 지향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인지 숙고해야 되고, 그렇죠.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을 위한 삶이 되느냐, 인간을 파괴하는 삶이 되느냐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무서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오는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때 나오는 인공지능처럼 인간을 다 죽여버리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인간과 공존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냐, 좀 굉장히 두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는 제외하고 현재 세대의 영향력만 고려해야 된다. 안 되죠. 내가 죽은 다음 세대도 중요하겠죠. 내 아들과 딸들인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 탐욕이 없대요. 높고 맑다.
그렇죠. 깨끗할 청, 깨끗할 청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없는 상태, 청렴한 상태. 네, 요거는 4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20번입니다. 통일 한국이 추구해야 될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답은 1번이죠. 독재. 독재가 뭐죠? 권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권력을 자기 혼자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일까? 독점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끔 저는 수업 때 이제 다른 데서 수업을 가면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과연 왕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나쁜 정치 시스템이냐? 아닙니다. 왕이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 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경우. 그러니까 조선 최대의 성군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있다면 왕으로 세종대왕 같은 사람만 줄줄이 들어온다면 세계 정복하죠. 농담 아니라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월드에서 강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 영향도 있죠. 인터넷에서 쓰기 최적화된 용어잖아. 모음을 짝대기 하나와 세로 가로 점 하나로 모든 모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딨어? 없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왕정을 정치 시스템으로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왕이 미친놈이 하나 나오면 완전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몰아낼 수도 없잖아. 독재가 그렇습니다. 권력을 독점하잖아. 우리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분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하는 애가 생겨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절대 순수하지 않아요. 권력을 왜 갖겠어요? 자기 이익 가지려고 갖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의 독점은 항상 결과가 좋은 결과로 갔던 적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재의 엔딩이 해피엔딩인 경우는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아예 뭐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일 한국이 어떤 독재로 권력을 독점한다는 건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1번. 다음에 해당하는 국제사회의 문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해로운 쓰레기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협약을 맺었대요. 그렇죠. 이거 다 환경 문제 때문이죠. 그죠? 환경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의 일본 대륙만한 쓰레기가 태평양의 해류를 따라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답니다. 예, 뭐 처리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뭐 각종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모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바람직한 시민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무관심. 예, 여러분 무관심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죠. 특히 개인적으로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게 선거죠. 선거 나 하나 뭐 안 참여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네, 그런 사람이 100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1000만 명 모이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죠. 책임의식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혐오감 안 되죠. 특권의식은 더 위험하죠. 나에게 권력을 줘. 뭐 이런 거 곤란하지. 답은 3번 참여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시죠. 도덕적 성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좌우명을 정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 2번 학생, 자신을 돌이켜보는 명상을 할 수 있어. 자신의 나쁜 말장난 장난 아니네요. 나쁜 습관을 반복하자고 다짐해. 말이야 방구야. 자신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답은 3번입니다. 3번 학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학생. 자, 넘어갈게요. 도덕적 성찰의 방법. 자, 24번.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로 옳은 거. 일단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요.
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운영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장발장처럼 빵을 들고 훔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제 가족이 굶고 있는데, 가족이 굶고 있다면, 근데 난 아무것도 못한다면 진짜 빵집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빵이라도 훔쳐갈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복지제도가 필요한 거고 얘는 안 되죠.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보시죠. 환경 친화적 삶을 살기 위한 실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음식 많이 남기면 안 되죠. 네. 예.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되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땐 걷고 저도 지금 제가 이 스튜디오에 이 빌딩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기 지금 꽤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는데 항상 거리가 멀어서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연구실이 이사를 와갖고 버스 한 번에 버스 타고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편해요. 차 이동할 때 걷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아주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2024년 2024년도에 하셨던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기출문제 1회, 2회, 사회와 도덕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게 도움 됐으면 하고요. 저는 또 내년에 아니면 그 전에 여러분의 수업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